지금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까닭은 이렇게 초기에 상세하게 공부를 해두면은 다른 쪽까지, 그러니까 뜻글자 전반적인 것까지 우리가 쉽게 그 이해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하고 여기 있는 공부들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그 경을 읽건 사설을 읽건 간에 쉽게 접근이 돼요. 물론 쉽게 접근한다는 건 각자의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차이고, 그리고 논어에서도 공자가 말씀을 하셨지만은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하기 불사즉 망이라라는 말이 있죠. 배우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마나이고, 또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공부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이 불학즉 망인가요? 그것도 하나마나 망이라 하나마나라 했기 때문에 배우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이치를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선전팔기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걸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일건천, 이태태, 삼리와 사진내 해가면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그러다 괴상도 익히고 그 속에 있는 글자도 머릿속에다 새겨가면서, 다만 그러라고 했더니 아무 데서나 그러면 안 되죠. 길 건널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좌우 차는 꼭 보시고 그러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지난 시간에 57쪽 중간까지 했나요? 어디 할 차례죠? 다들 잊어버렸네요. 그 소자까지 했나요? 밑에 뒤에서부터 몇 번째 줄이죠? 57쪽. 아, 내가 이걸 확인을 안 했네. 기억하시는 분? 49쪽이에요? 제가 하기 싫어서 넘어가려고 한 모양인데. 아, 49쪽 오늘 시작할 차례인가요? 네네. 자, 지금 49쪽의 그 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혹시 이 글 거기 붙어 있죠? 요거. 64개를, 거기 보면 제목이 복희 64개 괴차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복희씨가 자 64개, 이 얘기는 뭐냐면은 흔히들 보통은 8개를 그 복희씨가 그렸지 64개는 그 이후에 나온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선생님 거에는 안 붙어 있는가 보죠. 아, 무늬만 거기 찍혀져 있군요. 무늬만, 제가 보니까 무늬만 이렇게, 이 무늬만 좀 찍혀져 있네요. 아, 이 내용인데 이거 굳이 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밑에서 보면은, 자, 태극에서 양이요, 양이에서 사상이요, 사상에서 8개가 되고, 8개가 다시 두 번 하면 16개가 되고, 16개 32개가 되고, 32개에서 64개로, 다시 말해서 일생이법의 이치에서 쭉 올라간 것인데요. 이것을 복희 64개 차서도라고 한 까닭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일부에서는 우리가 선천팔계, 다시 말해서 복희씨가 1부터 10까지의 그 천문, 하도가 되겠죠. 그 천문을 보고 그 다음에 8개를 그었다라고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흔히 하는데, 그럼 64개는 후대에 생겨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복희씨가 8개를 그은 까닭은 뭘 위해서예요? 항상 일 뭐 해놨으면 뭐에다 써먹을 건가, 요 내용이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짓는데 때를 표현하기 위한 거죠. 그럼 8개만 갖고는 때가 안 되잖아요. 그죠? 8개를 기본으로 해서, 자, 우리가 6회께만 딱, 그럼 8개가 88 해가지고 다시 한번 소성계 8개가 다시 8개를 다시 만나서 생기는 것이, 자, 64개 방식이고, 이것을 일정 8회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밑에 있는 하늘깨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하늘 한번 만나고, 일건천, 그 다음에 이태태, 삼리화 해가면서 쭉 해서 밑에는 가만히 고정돼 있는데 위만 계속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이태태 나오면 그 다음에 택 해가지고서는 다시 일건천 해가지고 천택, 그 다음에 해서 다시 이태태, 요런 방식으로 해가면서 쭉 밑에는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위에마다 그 8개가 다시 한번 순서대로 쭉 오는 방식, 이것을 원리상 일정 8회라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그려져 있는 복희씨 64개 차서도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말해서 태극에서
양이가 나오고 양이에서 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상에서 다시 8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8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면은 뭐예요?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그죠? 4개가 되고 그래서 양 한번 또 다시 여기서 나가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순서대로 양음 하게서 이제 쭉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이렇게 해서 4개가 되고 5획이 되고 6획이 돼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4획 5획을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해서 소성괴 하나 천지인 삼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괴인데 자, 이것을 소성괴라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성이다 그러면 최소한 천지인 삼재의 이치는 갖추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64개를 6획으로 그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역이라고 하는 이 괴를 그은 것은 아직 그 글자를 만들어내지 아니했을 때 뭔가 보호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운행하는 음양의 영어 소식하는 이 이치를 그죠? 이치를 때 맞춰서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보니까 1년은 366일 항상 태양력 기준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글자로 표현할 방법은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하늘에 밤하늘에 달이 있었잖아요. 그죠? 달이 매일매일 다른데 달이 일정하게 움직인다는 것도 발견을 했죠. 일정 시간이 되면은 자 30일마다 다시 어떻게 돼요? 영어 소식하는 거죠. 초생달에서 보름달로 해서 금음달로 가고 이게 대략 30일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력이 우리 농사를 지으려면 태양력이니까 태양이 한 바퀴 삥 도는 동안에 달이 그동안에 12번이라 그랬죠. 그럼 그 12번 음양소장하는 이치를 나타내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3획계 가지고는 설명가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6획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6개라고 하는 것. 6개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자면은 땅으로 보면 성수의 으뜸이 되는 거죠. 우리가 1, 2, 3, 4, 5라고 하는 생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6, 7, 8, 9에서 비로소 땅에서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마음 생겨나는 것이 자 6입니다. 그래서 이 6획만 있으면 다 표현이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3월, 4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전체가 4월이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완전히 다 되죠. 그리고 다시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해서 1년 12달을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6개를 비로소 그어야 바로 이제 음양소식의 이치를 그저 천지가 유행하는 이치를 이 속에다 다 담을 수 있다. 그래서 6획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소성계다 그러면 천지인 삼재가 되는 것이고 천지인 삼재가 서로가 거듭거듭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소설 이거 한 번 하고 딱 그치면 서로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양으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강류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로 해서 둘 해서 또 짝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 형태가 되는 겁니다. 6획. 그래서 자 6획까지를 다 크게 이루었다. 그래서 대성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지인 삼재라는 것이 서로 간에 붙들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시 한번 서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거듭거듭 한다니까 3이 거듭하면 6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성괴를 자 완성된 그 수의 개념으로 보고 그러면 대성괴 64개까지 가는데 방식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내부적 그래서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는 일생이법이죠. 자 하나가 둘을 낳는 방법입니다. 하나가 둘을 낳아서 그래서 태양에서 양이요 양이에서 사상이요 사상에서 8개가 되고 8개에서 다시 16개 그죠? 그 다음에 32개 64개 내부적으로 작동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4개나 5개를 쓰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기 때문에 아직은 이루어진 게 없죠. 소성계하고 다시 역시 2개가 되니까 이건 음양 개념이 되고 사상 개념이 되고 다시 마침내 6회까지가 돼야만이 바로 뭐냐 다시 천지인 삼재에서 거듭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8개를 복희씨가 그었고 그래서 64개까지를 복희씨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이론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복희씨가 이걸 만드는 까닭은 농사의 때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죠. 복희씨라고 하는 것은 자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특히 황하문명권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인 영향이죠. 때를 모르면은
우리가 씨를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때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그 땅에 머무르면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자손 대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부라고 하는 것, 관청이라고 하는 거죠. 관청 시자죠. 정부가, 관청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토지를 알고 여기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그래 헤아릴 촌자죠. 토질도 알아야 되고, 그럼 그 토지를 알면은 그러면 이 땅에는 뭐를 농사 짓는 것이 적합한 건지,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땅을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그 한 집안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분배를 하면서 같이 공동 경작할 수 있는 요 체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시예요. 이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서경을 공부하다 보면 우공편에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고, 그때는 이제 순임금의 신하였겠죠. 치수 사업을 하면서 전국을 뭐냐면 구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각 구주별로 뭐냐면은 그 토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사를 합니다. 토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다 해놓고, 아, 이 땅에서는 뭐가 가장 잘 자란다. 그래서 그 땅에서 잘 자라는 그 곡물을, 그죠? 그 생산물을 뭐냐면 국가에 곡물로 바치는 거죠. 우리가 공이다라고 할 때. 다 그 곡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토질들, 그냥 무조건 너네 이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생산이 잘 되는 것들을, 그죠? 이렇게 해서, 뭐 특산물 아니죠. 특산물은 특별히 나는 것이 되고,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자,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이 뭐냐면 토질 분석이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농사를 짓게 해놓고 이것만 해주면 되나요? 농사 때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농사 때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되고, 그죠? 그리고 농사 때만 가르쳐 주면 뭐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사람이 공부 안 하면, 일인지 도를 모르면 짐승이나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뭐도 해야 돼요? 글도 가르쳐야 되겠죠? 글도 아니야. 그건 이제 글을 배우는 건 어려우니까 항상 말로써, 그죠? 말로써 사람들을 교화를 시켜야 됩니다. 최고의 수단이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부가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참 믿을만 하죠? 늘 여기에 믿게 되는 겁니다.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것이 되고, 그 정부는 또 요런 사람, 그죠?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늘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시중이라라고 하는 것들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4개 차서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복희시 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일생이법의 원리는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차서도는 일생이법의 원리에서 그래서 이제 64개라고 하는 것이 도출이 되었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놓고 볼 때는, 자, 이 가만히 보니까 64개의 실제 구성은 소성계 8개와 8개가 서로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정은 일생이법의 이치는 있지만, 그래서 주역 64개라고 하는 것은 일정 8회의 법칙이 작동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 이건 속이 되겠죠. 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래가 되는 것이 일정이 되는 거죠. 아래가 고요하면서, 자, 밖에 뭐가 오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정 8회의 법칙, 다시 말해서 이거는 내로 표현하면 나의 마음이 되겠죠. 심이 되고 바로 이것이 체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어떤 바깥 상황이 뭘 오든지 간에 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건 용적인 겁니다. 체용의 원리로 표현해서, 그래서 내 체가 안정되면 어떤 경우든지 오든지 간에 이걸 다 받아들여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서 그 도안에서 건축물에 구현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경복궁에 있는 뭐예요? 광화문의 문 위에 64개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8개의 방향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런 후천 8개 방위도에 의거한 건데요. 후천 8개 방위도에 의거해서 전부 다, 이를테면 여기가 남쪽이다 그러면은 가운데에 뭐예요? 요거를 하나 그어 놓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의 그 원리는, 광화문을 다 그으려면 이제 주 64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남쪽을 정면으로 보면은 8개 가운데 이렇게 하나 딱 표현해 놓고, 위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 때니까, 그죠? 이렇게 볼 때니까 저 위에는, 자, 밝음인데 저 위쪽은 뭐가 되나요? 위쪽이
예? 이쪽이 뭐가 돼? 맨 뒤에다. 물꾀예요, 불꾀예요? 우리가 잘 보세요. 자, 이게 광화문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 지금 그 그림은 제가 거기 있는 그 그림은 어디서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지금 밖에서 이렇게 보면 밖에 광화문 바깥에서 본다 그러면은 내가 남쪽에 서서 저 북쪽에 있는 임금님을 향해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위가 뭐가 돼요? 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는 이쪽에 정면 위에 보면 아마 수하 기재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발 아래는 내가 남쪽이니까 바로 밑에 불괴가 돼서 중하 리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정동쪽은 어쨌든 불괴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진방이 되니까 그죠? 뇌화 풍괴가 될 것이고 서쪽이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서쪽은 택괴가 되는 거죠. 택화 혁괴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내가 저쪽으로 보자면 이거는 뭐예요? 동북쪽이 되겠죠. 동북쪽이 되니까 자 불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동북하면 동북 간방이죠. 산화 비괴가 되고 자 이쪽은 뭐예요? 서북쪽이 되는 거죠. 서북쪽이 되니까 서북쪽은 뭐가 되나요? 중천 건괴가 되서 천화 동인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은 동남쪽이 되겠죠. 그죠? 동남쪽이 되니까 불괴 일을 해놓고 동남 손방에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서남쪽이 되겠죠. 서남쪽이 되니까 불괴 해가지고 남쪽 그러면은 서쪽 택괴가니까 아니 서남 택화혁 아까 뭐 하나 맞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불괴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후천팔계 방위다. 아직 우리 후천팔계 방위는 안 배웠지만은 자 이런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광화문의 8방에 들어가 있는 궤들이에요. 여기는 바로 뭐였냐면은 기본적으로 일정 8회죠. 이때가 전부 다 불괴가 들어가면서 그 위에 방위에 따라서 순서가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광화문에 8개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평면으로 그리려면은 내가 어떤 방향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거는 이제 내가 안쪽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안쪽에서 임금님이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금 달라지겠죠. 그때는 임금님이 보는 방식이다 그러면 이런 방식이 되고 그 다음에 좌우가 조금 달라지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항상 표시할 때 어느 쪽에서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 이를테면은 그 옛날 그림 이거 채가 안 서면 나중에 이제 헷갈려요. 왜냐면 이게 맞는데 뭐 이상하게들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이를테면 수선전도라 그래서 자 수선이라 그러면은 서울을 표현하는 겁니다. 옛날에 자 으뜸의 가장 머리 선의 어른이다 그래서 수선전도에면 서울 한양을 그린 그 그림인데요. 수선전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랬냐면 임금님이 천하를 보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편히 쓰는 요 방향 형태로 되겠죠. 임금님이 북쪽에서 이렇게 남면하는 방식이니까. 그런데 왕궁을 그린 거, 이런 북골도와 동골도를 그렸다 그러면 누가 보는 거예요? 백성이 임금님을 우러러서 보니까 북쪽이 저 위로 가 있죠. 그 차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점만 우리가 분명히 세워놓으면 나중에 뭘 갖다 대비되든 간에 관계없지만 어쨌든 자 광화문의 64개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그저 일정 8회 법칙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의미는 뭐냐?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내가 채만 잘 세워두면은 각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응해서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궁궐을 안다. 궁궐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알아야 돼요? 유학의 그죠? 그 경전의 기본 원리를 다 꿰뚫지 않으면 그 궁궐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근데 그 주역 원리를 더더욱이 주역 원리를 모르고 궁궐 쓰는 사람들 참 많아요. 참 많으니까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죠.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는데 참 근데 거기 원리들이 쫙 빠져 있으니까 읽고 나서도 복잡하죠. 근데 딱 하나 채 세워두면 아주 편해집니다. 왜냐면 모든 건축물이나 그 다음에 글귀 하나하나가 늘 뭐냐면 사람이 바른 곳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 원리를 빼놓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서 주자가 복희 64개 차서도라고 할까, 괴차도, 차서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 64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희 씨가 그린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 49쪽 다시 봅니다. 자, 오전 8개 차서도는 그죠? 오른쪽 앞에, 지금 오른쪽이다 그럼 우리가 책을 볼 때는 항상 이렇게 넘기는 거니까 오른쪽이 되겠죠? 그 앞쪽에 8개의 차서도는 곧 개사전에 소위 이른바 8개 성렬자요 개사하전 제1장인가 개사하전에 있는 내용인데요. 개사하전 제1장에 이른바 8개가 열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차도는 이 그림은 다시 말해서 64개 차서도라고 하는 것은 즉 기소위 인이 중지자야라, 그리고 이른바 그 인하여서 다시 말해서 8개로 인하여서 거듭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인이중지라고 다 설계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전이라 개사하전 제1장에 8개 성렬하니 상제기 중이요. 제 말이 미덥지 않거든. 개사하전 제1장 여러분들 작은 책 가지고 항상 확인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53쪽 한번 보세요. 53쪽에 보면은 53쪽 거기 보면 개사하전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제1장 첫 번째 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8개 성렬하니 찾으셨죠? 8개가 열을 이루었으니 상제 기중이요. 상이 그 속에 있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8개가 다 상을 갖추고 있죠. 우리가 일건천이라고 할 때 건괴라고 하는 8개는 바로 이 상이 뭐예요? 하늘이죠. 이태태 그러면 상이 뭐예요? 연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삼리화 그러면 상이 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건 바로 상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순양인 것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는 그저 빠지기는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걸리게 돼 있죠. 단단한 흙으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밝은데 속으로는 어둡다. 이게 다 8개가 바로 상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이 중지하니, 인하여서 거듭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인하여서 거듭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하여서 자 이 불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괴가 만나면은 화천대육괴가 되는 거죠. 화천대육괴가 있으면서 비로소 여기서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 상효라고 해서 효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거기 보면은 효제 기중이요, 효가 그 가운데 있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다시 본 책으로 돌아갑니다. 49쪽 첫 번째 맨 아래. 그래서 인이 중지자애라 고로 하 삼획계는 아래의 삼획계는 그러니까 다시 지금 64개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아래의 삼획은 즉 전도지 8개요. 앞에서 우리가 미리 공부했던 앞선 그 8개가 되고, 상삼획인즉 그 다음에 그 위로 하나씩 만나는 그 삼획인즉 각이 기소로 중지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만난 각각이 그 순서로서 거듭하였고, 그 다음에 그 순서로 쭉 거듭한 것이 되는 걸 8개가 순서로서 거듭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주자가 얘기하는 그 상삼획즉 각이 기서요 중지, 그 기서로 중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원리로 표현하면 일정 8의 법칙이죠. 일정 8의 법칙으로 해서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괴 인력 각 연이 위 팔려라. 그 다음에 아랫괴는 다시 말해서 일정이 되는 그 아랫괴는 인하여서 또한 그 인하여서 각각이 펼쳐서 다시 여덟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인하여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선천 8개 그저 그 모양으로 그 다음에 다 마치고 나면 다시 그 다음에 하늘괴가 있으면 연목괴가 나오고, 연목괴를 밑으로 하면은 다시 또 그 다음에 다 하고 나면은 불괴를 밑으로 해서 일정 8의 법칙으로 해서 전부 다가 자 여덟이 이루어지느니라.
그 다음에 약축효 점생즉. 그런데 그 효를 쫓아가면서 효를 따라가면서 점차 생하는 것은 이면 자 효를 따라가면서 자 일단 3회 개가 나오면은 다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다음 가서는 그 다음에 그죠? 이렇게 나오면 다시 또 음이 하나 나오고 또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또 이렇게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지금 거의 표현하는 약축 효 점생즉 이렇게 되는 거죠. 효를 쫓아가면서 점차 낳는다면 생겨나면은 이것은 곧 생겨나는 것은 점생즉 생겨나는 것은 곧 소자 소위 8분이 16이요 16분이 32요 30분이 64자니 다시 말해서 소강절은 일생이법의 원리로서 자 64개가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론을 낸 거죠. 그래서 소자가 이른바 8이 나뉘어져서 6이 되고 16이 나뉘어져서 32가 되고 16이 그죠? 다시 16 하면은 그죠? 그래 32가 되고 32가 나뉘어져서 다시 또 나뉘어지면은 64가 된다라는 것이니 우현 법상 자연지 묘라 더욱이 그죠? 그 법상을 나타냄이 아주 자연스럽게 참 신묘하니라. 그죠? 법상의 법상이다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그것을 본받아서 쭉 따라가서 드러나는 그 상이 아주 자연스럽게 신묘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주작은 소강절이건 일단은 주역에 64개라는 것이 있었고 그 64개에 대해서 후대 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온 것인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치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그 두 가지 기류가 두 가지 가닥이 일생이법의 원리와 그 다음에 일정 8회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부록이라고 해서 조금 더 도안됐네요. 주자왈 영유태극하니 그죠? 영유태극하니 시생양이하고 양이생 사상하고 사상생 8괴라 하니 이것은 앞서서 이미 다 공부했죠. 계사상전 제11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차 1절은 이 계사상전 제11절의 이 11장의 이 한 귀절은 내 공자 발명 복희 획괴 자연지 형체 차제로 최이 전료라 그랬습니다. 공자가 발표해서 밝히신 무엇을 복희가 획을 그은 그죠? 복희가 괴를 그은 획괴죠. 복희가 괴를 그은 자연한 형체의 순서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그 몸을 이뤄가는 차제 그 순서로서 가장 전료하고 간절하면서도 요긴함이 되고 그죠? 매우 간절하면서도 요긴함이 되고 중요함이 되고 되느니라 고금 설자에 예나 제나 그죠? 이것을 설명하는 것에 유 강절 명도 이 선생이 위 능지지라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해놓으신 이 말씀에 대해서 고금의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오직 소광절과 그 다음에 명도니까 누구예요? 정이천이에요? 정이천하고 누구죠? 하나? 정호. 정호. 정이천은 이천이 되고, 그죠? 정호가 되죠? 정호. 명도 선생. 정호. 그러니까 형이 정호죠. 정호인 명도 선생. 그죠? 그러니까 소광절과 그 다음에 정명도, 정호인 그 형님 두 선생이 능히 이것을 알게 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해서 알게 한 것이라 그러므로 강절지 언해왈 소강절의 그 말씀에 이르기를 1분이 2요 2분이 4요 4분이 8이요 8분이 16이요 16분이 32요 32분이 64니 그렇죠. 하나가 나뉘어져서 둘이 되고 둘이 나뉘어져서 넷이 되고 넷이 나뉘어져서 8이 되고 8이 나뉘어져서 16이 되고 16이 나뉘어져서 32가 되고 32가 나뉘어져서 64가 되니 유근지 유간하고
그런데 오히려 뿌리가,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것은 아니, 뿌리가 뿌리에서, 그죠? 뿌리에서 줄기가 있는, 그죠? 줄기가 나오는, 뿌리에서 줄기를 두는 것과 같고, 유자는 같고라고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죠? 유근지 유간하고, 그리고 간지 유지하여, 그리고 그 줄기에서 그 다음에 가지를 두어서 유대즉 유소하니, 점점 크고, 그죠? 점점 크고, 또 점점 커지는 것은 곧 또 점점 작아지고, 그 다음에 유세즉 점번이라 하니, 그리고 점점 가늘어지면은 또 한편으로 점점 번성하는 것이니, 그렇죠? 우리가 나무에서 뿌리에서 그 다음에 그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는 것은 실은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지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큰 줄기에서 가지치고 가지에서 잎사귀 나오고 꽃 피고 열매니까 또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것이죠. 큰데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큰 속에 작은 이치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더욱 가늘어지면서 더욱 번성하고, 끝으로 가서는 점점 가늘어지는데 실은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더욱더 울창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니 명도 선생이 이위 가일배법이라 하니, 그래서 명도 선생은 이걸 가지고 한 배씩 더하는 법이라라고 하였으니, 기 발명 공자지 언에 우 하위 최전료니라. 그 공자의 말씀을 발표하여 밝히심에, 우리가 발명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발명했다 그러면은 마치 무슨 없었던 새로운 뭐 기계를 뭐 만들어냈다 이렇게 될까봐,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발표하여서 밝히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자의 말씀을 발표하여서 분명하게 하심에, 또한 가히 가장 전료하다라고 이를만 하니라. 간절하면서도 참 요긴하다라고 할 만할 것이니라. 개 이 하도 낙서로 논직컨대, 대개가 하도와 낙서로서 논하건대, 태극이라라고 하는 것은 허중의 상이요, 그죠? 허중지 상냐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 기우지 상냐요, 그죠? 양이는 음과 양의, 홀과 짝, 양은 홀이요, 음은 짝이 되는 거죠. 기우의 상이고, 사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도지 일합 육이요. 이거는 다 공부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다. 하도라고 하는 것은 일과 육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 원리로, 생과 성의 원리로, 그러니까 일합 육, 그 다음에 이합 7, 삼합 8, 사합 9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이거 하다 보면 띄어쓰기도 자연스럽게 훈련이 됩니다. 이치 모르면 이거 모르죠. 우리 하도 다 공부했으니까 이거 뭐 일이 뭐 합하고 육하고 이하고 합한다는 소리인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는 거니까. 그래서 사합 9에서 일합 6 뭐가 돼요? 우행으로 표현하자면은 일합 6 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합 7 뭐예요? 이합 7 화. 예, 38, 그 다음에 삼합 8 목, 그죠? 사합 9 금. 바로바로 탁탁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낙서지 일함 구요. 낙서는 자, 1이 9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2함 8, 2가 8을 머금고, 3함 7, 3이 7을 머금고, 4함 6, 4가 6을 머금고. 이건 무슨 관계로 설명한 거예요? 대대하는 관계죠. 하도수라 그러면은 그죠? 1, 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 8이 어디 있어요? 3, 7 대대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3, 7,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6, 6, 이쪽에 4. 아니지. 여기가 3, 8이 되죠. 8. 8하고 2가 되고, 여기가 6이면은, 6이면 저쪽이 어떻게 돼요?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서로 대대하는 관계로 설명했다. 머릿속에 착착착착 들어와야 돼요. 그래, 앞 시간에 우리 몇 시간에 걸쳐서 이거 다 했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하다, 그건 무슨 원리다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내야 돼요. 설명 누가 없어, 안 해도. 그래서 사함 6이요. 그래서 낙서는 실은 낙서 구궁술이라고 했는데, 대대하는 관계로 보면 10이라고 하는 하도수의 이치를 저기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도수는 오히려 그 구수까지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하고, 8궤라고 하는 것은 함육냐요. 그 다음에 8궤라고 하는 것은
하도 사실 사허지 수와 하도의 사실과 사허의 수. 이건 또 뭐예요? 사실과 사허. 실은 뭐예요? 실은 찾는데 생수 그러면 안 되죠. 성수가 되죠. 바깥으로 낳는 거. 허 그러면 가운데로. 그죠? 아직은 비어있고 덜 차 있는 것이니까 허. 그래서 사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성수를 표현하는 것이고 사허 그러면은 안에 있는 체가 되는 위수가 되는 거죠. 위가 되고 다시 말해 사실. 다시 그러니까 그 안과 바깥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그러면은 바깥이 되고 그 다음에 내 그러면은 안이 되고 또 달리 표현하자면은 바깥은 수가 되고 사상 수라 표현했죠. 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점만 찍어주는 위라고 그랬죠. 달리 표현하자면 그래서 위가 실은 위에 지도자는 그랬잖아. 항상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입만 뻥긋뻥긋 해두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는 건 누구예요? 바깥에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수가 있는 거죠. 나타나는 수가 있고. 그럼 이게 달리 표현하면 이게 뭐가 되고 체가 되고 자 이것은 뭐가 되고 용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나중에 생이 되고 뭐예요? 성이 되고 뭘로 표현하든지 간에 다 되는 거죠. 자, 뭘로 표현하든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체가 딱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거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야 그거는 뭐가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짚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와 그 다음에 낙서 사정 사우지 위하라. 그 다음에 낙서는 그죠? 이 사정이다 그러면 동서남북의 정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간 방위, 그죠? 유방이라라고 하는 것, 중간 방위를 바로 다 이거 자 유방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사정이라라고 할 때 사정은 정방향은 전부 다 뭐가 되고 홀수가 되고, 그죠? 유방은 뭐가 되고 짝수가 되고 이것까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서는 사정지위 수라 그래서 낙선 구궁수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작동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이 일 하나이면서 그죠? 아니 제가 뭐 헷갈렸구나. 사오지 위하라 사오지 위 아니 잠깐만 사오지 위하라 맞죠? 내가 헷갈리네 줄이. 낙서는 사정 사오지 위하라 그죠? 사정 사오지 정방과 그 다음에 유방의 그 위치 위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해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획궤로 그죠? 아니 계획으로 말한다면 계획으로 표현한다면 태극이라라고 하는 것은 상수 미형지 전체예요. 그죠? 상과 수가 아직 형체를 이루지 아니한 전체를 표현하고 그냥 전체 큰 덩어리를 표현한 것이고 그러나 그 속에는 이미 상과 수와 이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다만 그 속에 아직 형체는 드러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혼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주 그냥 어지럽게 그 속에 딱 같이 엉겨져 있는 것.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굵게 표현된 거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굵은 것 줄 하나 쭉 그은 것이 뭐가 되고 양이 되고 그것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음이 되고 그 다음에 양수는 그죠? 양수는 1이요 이 음수는 2요 그죠? 하나는 양수가 되고 2라고 하는 것은 자 짝수가 되고 그러니까 음수가 되고 그래서 이 주역의 이치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자에서 이게 글자로 나중에 화하면서 양수 그죠? 양인 1은 그대로 1이 되고 자 음인 2 그죠? 음인 2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그대로 자 2가 되는 거죠. 아래 위로 되고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광대하면서 무변하기 때문에 끝없다 무변 가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것인데 그것이 곧 일로 그대로 들어오고 땅이라라고 하는 것은 야 이렇게 벌려진 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주는 것을 그대로 다 받는 거죠.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벌려진 상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걸 숫자로 표현할 때는 하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땅이니까 그죠? 하늘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이라 이렇게 표현이죠. 만들어졌을 때는 위는 하늘이요 미리지만 하늘하고 그 다음에 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의 원리로 표현할 때는 일이 다 땅속으로 들어오고
이가 그 다음에 생겨나는 거죠. 만들어지고 나서는 위는 하늘이요 밑에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땅은 두텁죠. 그죠? 이 두터운 것을 표현합니다. 이게 그 목에 포개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건 두텁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양기운이 들어오고 그 들어온 양기운을 받아서 싹을 품는 게 바로 흙이라라는 개념이죠. 돌멩이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땅이고. 그래서 이렇게 체가 되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사이에 뭐예요? 만물이 싹 튼다. 그래서 1, 2, 3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뭐예요? 글자도 똑같죠? 똑같고 나오는 순서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다 만들어지고 나서는 나오는 순서는 제일 먼저 하늘이요, 땅이요, 만물이요지만 만들어지고 나서는 하늘과 땅, 그 사이에 만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물을 대표하는 것이 사람이니까 사람은 천지간에 그죠? 당연히 사람으로서 뭘 잡아야 돼요? 중도를 잡아야 되겠죠. 그 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천지간에 사람에 대해서 항상 중용의 도로서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철학들이. 그래서 주역에서 아니 공자가 유학의 그 기본체를 쭉 완성을 시키면서 위정자는 바로 뭐예요? 중화의 덕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를 화합하게 하는 바로 이 중화의 덕, 중용의 덕을 강조하는 까닭도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수는 이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지상, 그죠? 양 위에 생일양즉, 그죠? 뭐 그대로 쓰면은 뭐가 돼요? 그 다음에 그 모양이 되는 거죠.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위에, 그죠? 양 위에다가 하나의 양을 생하면 이렇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위지 태양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하나의 양 위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양 위에 생일음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음을 생한다면. 그래서 하나의 음을 생한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양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했죠. 왜냐하면 그 위에 그러니까 양 위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지상 49쪽에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입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 위에 생일양즉 바로 이 두 줄 모양이 되고 두 줄 모양을 바로 태양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양 위에 다시 일양즉 그죠? 만들어 두면은 밑에는 양이요 위에는 자 음보가 되는데 이것을 이름하여서 뭐라고 한다? 위지 소음 그죠? 자꾸 말로 붙이세요. 그 다음에 음 위에 양 하나를 생하면 생일양즉 뭐가 된다? 이 모양이 소양이 되고 소양이라 이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일음을 생하면 뭐가 되고 태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태음이라. 이건 주자의 설입니다. 아까 이름 붙인 게 왜냐면 제가 주자의 설이라라고 이게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 통하고 앞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주자의 이 단어를 가지고 쓸 텐데요. 자 이것이라. 그 다음에 사상이라고 사상은 그 다음에 사상이 기립즉 태양은 거일이 함구하고 그래서 사상이 이미 세워지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에 거처하면서 구를 포함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사상이 이미 세워지면은 그래서 이미 구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소음이 이에 거처하면 함파라고 이거 기억나나요? 하도수에서 잊어버렸을까 초기에 이제 막 정신없이 공부할 때니까 하도수에 1이라고 하면은 이미 양이라고 하는 불어나서 9라고 하는 숫자가 바깥으로 서죠. 2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다시 8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서고 가운데 이렇게 채로 표현하자면 요 개념을 1이 이미 9를 포함하고 2 하는 속에 이미 8이 되고 무슨 의미가 되냐면 달리 표현하자면 하도는 뭐예요? 십수죠. 십수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속에 이미 뭐가 된다? 10을 나누면 9가 나오는 거죠. 2 그러면 이미 8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이미 십수의 원리로 볼 때 2라고 할 때 이미 바깥으로 8이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 하면 어떻게 돼요? 3 하면은 어디로 가나요? 그래서 양수니까 그죠? 이쪽으로 가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4 그러면 이미 6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포함이 되고 지금 요거 표현한 거죠. 이미
하도 십수의 원리를 가지고 볼 때, 태양이, 그래서 태양이 거일즉이라고 하는 거죠. 태양이다라고 할 때 그때는 태양 뭐가 돼요? 위가 되는 거죠. 위가 자리를 잡으면은 태양의 수는 여기서 다 완성이 되고, 왜냐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게 겨울, 봄, 여름, 가을이 됩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늘리고 늘려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만물을 크게, 그죠? 다 열매 맺게 시키는 거죠. 다 열매 맺게 시키는 것을 낙서의 원리로 표현하자면 여기서 다 크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낙서는 그래서 위로 가는 내용, 이건 열매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자, 그래서 태양이 사상이 이미 다 세워지면은 태양은 거일이 함구요, 소음은 거의 함팔이요, 그 다음에 소양은 거삼이 함칠이요, 태음은 거사위 함육하나니, 바로 하도수의 원리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차, 6, 7, 8, 9의 수가 소유정례라. 자, 말미암아서 바로 위, 그죠? 사상 위에 근거해서 바로 수의 자리가 다 정해지는 것이라. 그 위를 따라서 수가 정해지는 것이라. 그 다음에 팔괘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 상에 생일량즉 위가 되고, 그죠? 팔괘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라라고, 태양, 태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사상의 원리를 가지고 표현한 거죠. 사상의 태양 위에 양 하나를 낳으면, 그죠? 양 하나가 생겨나면, 우리말로 생겨난다 같은 얘기죠. 생겨나면은 바로 순양효가 세 개가 되는 요게 모양이 되고, 이름을 뭐라고 한다? 명이라 하고, 우리가 그동안 쉽게 되도록 한 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일, 그러니까 태양에서 다시 그죠? 일음이 생겨나면은 뭐가 되고, 지금 이와 같은 모양이 되고, 이름을 뭐라고 한다? 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음지 상의 생일량즉, 그죠? 소음의 위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의 양이 생겨나면은 바로 지금 그 아래 모양이 되고, 이름을 뭐라 한다? 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음의 위에 다시 일음이 생겨나면은 지금 이러한 모양이 되고, 이름을 뭐라고 한다? 진이 되고, 소양지 상에 생일량, 한 양이 생겨나면은 지금 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을 뭐라고 한다? 이름을 손이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소양의 위에 그 일음, 그죠? 하나의 음이 생겨나면은 이 모양이 되고, 이름을 감이라 하고, 그 다음에 태음의 위에 생일량이 되면은 바로 지금 이 모양이 되고, 이름을 간이라 하고, 그 다음에 생일름, 일름을 낳으면은 그 다음에 요 모양이 되는데, 이 모양을 뭐라고 한다? 곤이라 이름하니, 강절 선천지 설에, 다시 말해서 소강절 선생이 선천을 설명함에 이른바 선천의 그 괴설을, 건일, 같이 읽어보죠. 건일, 태이, 이삼, 진사, 손오, 감육, 간칠, 곤팔이라 라고 하였으니 한 것은 개위 차야라. 바로 사상에서 바로 이제 3획계가 되는 8개가 나오는 그 순서를 이와 같이 이룬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외웠느냐면은 괴의 순서에다가 그 다음에 괴의 상을 더 붙였죠. 괴의 상을 붙여가지고 외운 것이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사진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해가지고 상까지를 같이 이렇게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더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작용해서 쓰이는지 이제 그 원리를 쭉 익혀 나가야 될 겁니다. 근데 64개 다 공부할 동안에 내리 그 반복되는 것들이고요. 반복되면서 다양하게 쓰임새를 우리가 이제 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어 8개지 상해, 그리고 8개의 위에 이르러서는 우, 각생 일름 일량즉 위 사획자 16이요. 이것만 내내 앞에 한 거죠. 이제 하나씩 일생 이법의 법칙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경수무문이나, 그래서 이 바로 한 일름 일량이 나가면서 16이 되고 16이 되면서 그 다음에 32가 되고 32가 64가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경의 모름지기 문장은 없지만,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그 경문, 특히 여기서 경 그러는 것은 공자의 말씀 가운데, 공자가 쓰신 12정 가운데
특히 개사전이나 설계전이나 이런 쪽에 이러한 문장은 없지만은 강절 선생이 이른 바 8분위 16자는 바로 이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획지 상해, 그리고 사획의 위에 또 각생 이름 일량즉 위 오획자니 오획자 하여 30유이 그죠? 32획이 되니 역시 이것 또한 경문에 그죠? 경의 모름지기 무문 문장은 없지만은 강절소이 16분이 32자 차야요. 소강절 선생이 말씀하신 이른바 16이 나뉘어져서 32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라. 또 오획지 상해 오획의 위에 우각생 이름 일량즉 그죠? 또 각각 한 음과 한 양이 나오면 위 6획괴 64유 사이 8개 상중하니, 그리고 다시 5획괴 위에다가 다시 일량 일음 하여서 그 다음에 6획괴가 되는 것이 바로 64가 되는데 64개가 되는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8개가 서로 거듭하여도 그죠? 8개가 서로 거듭하여도, 그러니까 앞에 그 6획괴가 되어서 64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일생 이법에 의거한 것이고, 8개가 거듭하여서라고 하는 건 상중이라라고 하는 건 일정 8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도 우각득 또한 각각이 건일, 태이, 이삼, 건사, 손오, 감육, 간칠, 곤팔지, 찬이 그죠? 그 순서로서 하는 것이니 기, 제도, 가견이라. 그래서 그 그림에 있는 것을 가히 볼 수 있느니라. 그것이 그림에 있음을 가히 볼 수 있느니라 그랬네요. 자, 천지지 간에 하늘과 땅 사이에 막비 태극 음량지 묘하니, 하늘과 땅 사이에는 태극과 음량의 신묘함이 그죠? 신묘함이 아닌 것이 없으니 성인이 안관 부찰하고 원구 근취에, 성인께서, 이때 성인은 복희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저 우러러서 하늘을 보고 구부려서 땅을 살피면서 원취저신, 원취저물, 멀리로는 저 물건에서 구하고 근취저물, 가까이로는 저 몸에서 취한다라고 하는, 역시 그 개사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안관 부찰하고 원구 저 근취, 멀리로는 저 물건에서 구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로는 저 몸에서 취함에 고유 초연이 묵계어 심의라. 진실로 초연하면서도 그죠? 초연하면서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묵묵히 맺어지는 것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자 양이 미분으로 양이로부터 아직 나눠지지 않았을 때, 그죠? 양이로부터 아직 양이로에서 아직 나눠지지 않았을 때부터, 양이로부터가 아니라 자라고 하는 거 어디까지 하면 양이 미분이죠. 양이가 아직 나눠지지 아니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태극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서는 혼연 태극하고, 그죠? 태극 속에, 그죠? 태극에 다 혼연하여서 태극이 되고, 혼연하여서 큰 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양이 사생 64개 이치가 이 찬연어 기중하니, 그죠? 혼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이와 사상과 64개의 그 이치가 이미 찬연하게, 그죠? 그 속에서 이미, 그죠? 찬연하니, 그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 태극 분이 양이 즉 태극이 나뉘어서 양이가 되면, 양이인즉 두 개의 모양이면 즉 태극은 고태극이며, 그죠? 태극은 진실로 태극이며 양이는 고양이라. 양이는 진실로 또 양이라. 그러니까 태극은 태극이요, 어쨌든 양이는 양이, 우리가 이게 분화돼서 나오는 상이니까. 그 다음에 양이 분이 사상즉 양이가 나뉘어서 사상이면은 양이는 또한 태극이 되고 사상 또한 양이가 되고, 그죠? 왜냐면 사상 속에 이미 태극이 있고 양이 속에 태극이 되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자시추하여, 그래서 이로부터 미루어서 사이 8하고 8이 16이요 16이 30이요 32가 64가 되니,
이지어 유 백천만 억지 무궁하니 이로부터 백천만 억의 그저 무궁한 곳에 이르더라도 이르르니 이렇게 해서 백천만까지 쫙 무궁한 데까지 이르니 수현어 모획하여 그죠 모름지기 그 모형 그죠 모양과 그 뭐죠 그 모양으로 그죠 획을 그은 데서 모양의 그 획을 그은 데서 나타나서 나타나니라 이렇게 뭐 나타나니라 일단 끊어도 되겠네요. 나타나니 양유 선우이 추로인위라 그죠. 그러나 막 이를테면 먼저하고 후를 하면 나중하면 그죠. 먼저 선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선후가 있으면서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낸 것처럼 보이지만은 낸 것과 같지만은 연이나 그러나 기이정지형하고 이미 정해진 형체가 있고 이성지세 그죠 이미 이루어진 형세가 이 기어 혼연지 중이 그래서 진실로 이미 혼연한 가운데에 불용 호발 그 다음에 사려 자귀어 기 간예라 이미 그 속에 혼연한 가운데 이미 다 있어서 그 다음에 호발이니까 털어 끈 만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털어 끈 만큼. 그 다음에 털어 끈 만큼의 특별히 사람이 인위적으로 생각하거나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그걸 만드는 것이나 라고 하는 거가 그 사이에 그죠? 그 사이에 털어 끈 만큼의 사려나 그 다음에 자귀한 것은 그죠? 이 용납되지 않느니라. 자,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 것이지 그 64기까지 나가는 과정 중에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거나 아주 한참 고민해가지고 이런 것을 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답 원추왈 그러니까 주자가 제자인 원추라고 하는 제자의 질문에 답하여 말하기를 요컨대 요 견득 성인 자격 근원을 직절 분명하니 그죠? 요컨대 성인이 주역을 지으신 근원을 얻어보건대 그죠? 얻어보는 것은 다만 그죠? 다만 그 분명하게 나뉘어지니 본려차 간권 수횡도와 그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 그 횡도 지금 64개 옆으로 쭉 그린 그림이 되는 거죠. 64개의 그 횡도를 머리부터 쭉 훑어보는 것과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그 다음에 자시초 지자인가요? 자시초 지 유양획지 시로 점차 간기하니 그러니까 분명하니 뭐만 갖지 못하다 또한 그 횡도를 그죠? 이 머리 권수니까 횡도를 그 머리부터 쭉 일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시초니까 처음부터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하여서 다만 양획을 그은 때로부터 점차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이지 생만 육획지 후면 그래서 그 나와서 아까 육획이 가득 차서 나온 데에 이르고 난 뒤면은 기선우 다 과에 그죠? 그 선우에 많고 적음이 기후 차제의 위치 분명하여 그리고 나서 많고 적음이 있고 그죠? 많고 적음이 이미 순서를 이루어서 위치가 분명해져서 불비사설하니 쓸데없이 뭐 설명할 것을 그죠?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 그죠? 사설이 그죠? 사설하는 뭐 설명하는데 굳이 그죠? 하니 어차에 간득 방견 64궤 전시 천리 자연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애자인가요? 그 밀칠 애자가 되나요? 밀칠 애자 배 출래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 바야흐로 64개를 봄에 온전히 천리 자연이 그죠? 천리 자연이 자연스럽게 밀쳐서 그죠? 밀쳐서 나온 것이고 성이 나온 것이지
성인 지시 견득 분명하여 청인은 다만 이것을 분명히 얻어보고서 변치 그 다음에 의본 획출하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보고 문득 그 뿌리에 근거하여서 근본에 근거하여서 획을 내었으니 그죠? 획을 낸 것이고 원 부증 용 일호 지력 첨가라 원래부터 그죠? 원래 한 터럭만큼이라도 지혜와 힘을 써서 이겁니다. 지영이 역색이라 그래서 이제 그 나오고 우리 그 어디냐 훈민정음 해례본 그 아주 간략한 글자에도 바로 그겁니다. 지력이라고 하는 건 지영이 역색. 소광절 선생이 환극경세를 쓰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지혜를 경영하고 그 다음에 죽어라 밤새워가면서 힘을 써서 찾은 것이 아니라 이 표현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좀 똑똑한 자가 막 그저 자기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경영하고 그 다음에 잠 못 자가면서 그냥 힘써가지고서 찾은 것이 아니니라라고 하는 지역역색 저것을 그래서 지력이라 이렇게만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지혜와 한 터럭의 지혜와 힘이라는 것을 써서 첨가한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물건데 사효, 오효라고 하는 것은 하, 소, 주명이요 그랬죠. 어찌 그 주장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효나 오효에 대해서 그 뭐라고 이름을 주장하여서 뭐라고 주로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왜 사회오획에 대해 지금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3회계까지는 이름이 있고 4회계나 5회는 없고 그 다음에 6회계로 넘어가서 64개의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4회계나 5회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가? 이 지금 그 물음입니다. 그랬더니 1획은 바로 위의요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냥 대체로 양이라는 것, 음이라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고 2획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뭔가 붙일 수 있는 상이 되는 것이고 어두우냐 밝으냐 이거잖아요. 그죠? 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원래가 일월성신 자체를 상이라 표현했죠. 하늘을 천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상 낮에 밝고 밤에 어둡고 아침에는 밝은 듯 어두움이 있고 저녁에는 뭐예요? 어두워지는데 좀 밝음이 있고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 순양이고 사상으로 표현하자면 순음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밑에서부터 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음이 지금 물러가는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저 밑에가 지금 양이 들어가면서 이제 양이 저쪽으로 밀쳐져 나가는 거죠. 요 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상이다라는 겁니다. 상이다라는 일월성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된 것이고, 그래 2획은 상이 되고 3획은 위괴, 그죠? 거기에다 뭔가를 걸어서 이제 천지인 삼재의 모양이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걸어둔 것이고, 그래서 8괴가 거기 이미 다 갖추어진 것이라 천하를 사방팔방 하면은 그래서 사방팔방이 되니까 천하 여기다 담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되겠죠. 차상은 약선 차명 가 일름 일획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은 차상은 이 이상은 지금 위에 있는 것은 다 뭐냐면은 그 돌아가면서 그죠? 그 나오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름을 붙이는데 그 다음에 일음양 그죠? 음과 양이라는 일획을 더하가면서 더한 것이니 적지 삼중이며 그래서 이것이 쌓여서 세 번 그죠? 세 번 거듭한 것에 이르면은 재성 8괴하고 그죠? 다시 거듭하여서 8괴를 이루는 것이고 8괴가 되는 것이니 3회계는 8괴가 이루어지니 맞나요? 8괴가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8이니 방유 16즉 그래서 바야흐로 16이란다. 64개의 이름이 있고 약경이 8괴로 편가어 일괴지 상즉 그런데 이제 바로 8괴로부터 바로 경이니까 지름길로 바로바로 해가면서 두루두루 한 획계 위에다가 그래서 두루두루 더하면은 역과 역 위즉 등명하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한 가히 그 위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 이름을 얻은 것이니 방사획지 시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바야흐로 사획의 때에 이르러 사획의 때에는 미성외계라. 아직 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그죠? 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아까처럼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의 개념이 되고 두 개가 되면 이제 사상이라라는 이름으로 돼서 아직 괴 개념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미성외계라 고로 부득명지이라. 그러므로 그저 이 얼음 이름을 붙이지 못하느니라. 5월 또 말하기를 제4획자는 이른바 사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괘로서 위 태극이 부생지 양이라. 지금 설명한 내용이죠. 사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팔괘 자체가 태극이 되고 거기서 다시 팔괘 자체가 태극이 되어서 다시 양이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이가 생겨나는 것이고 또 제5획이라고 하는 것은 팔괘의 사상이 되는 거죠. 좀 설명했듯이 팔괘의 사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6획이라고 하는 것은 팔괘의 팔괘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제5획과 제4획이라는 것에다가 굳이 이름을 붙여서 쓰지 않는다. 왜? 굳이 뭐 이치를 걸어두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뭐라는 8개, 64개면 충분히 되는데 자, 일부 쪽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세상이 복잡하다 이거예요. 세상이 복잡하니까 어떻게 되냐? 8개, 64개만 가고 설명이 안 된답니다. 거기다 그래서 128개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소리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기초체를 쫙 잡아놓으면은 천하의 그 미묘한 이치라는 걸 어떻게 일일이 다 괴로 설명하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두루 쓰는 것이지 뭔가 많이 늘어놓는다고 해서 원리가 설명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라는 거죠. 또 말하기를, 또 시에 이르기를, 제유담역에, 지금 제가 한 얘기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겠네요. 시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주자가 지금 요 주역을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쓰신 시입니다. 주자가 쓴 시. 제유들이, 그죠? 제유들이 역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만 분분하고, 그죠? 담론만, 그죠? 이 막 온갖 그 만담만, 그죠? 만담만 분분하고, 번지 불현 근이요. 그죠? 그 번성한 가지만 보고 뿌리는 보지 못하고, 그죠? 다만, 그죠? 만담이 이렇게 하니, 바로 그죠? 번성한 가지만, 바깥에 그냥 번성하게 드러난 가지만 보고, 뿌리는 보지 못하고, 관상도세 추호체요. 그 다음에 저 상을 보고, 그 다음에 저 상을 보고, 도자 맞죠? 한갓 수고롭게, 그죠? 한갓 수고롭게 저 호체만을 이루고, 자, 호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리 조금 설명드리면은요, 호체는 주역 64개가 참 많으니까, 뭐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게 뇌화 품귀가 있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거는 이거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는 건 보이니까, 그럼 이 속에 조화작용이라는 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호체라는 걸 표현하는데요. 상호, 바깥 아래에 있는 두 가지는 빼놓고, 자, 위에 있는 세 개, 요거를 먼저 그저 상계로 삼고, 그 다음에 요거 다시 밑에 있는, 밑에서부터 거슬러 세 개를 아랫계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호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뇌화 풍괴의 호체는 택풍대곽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로 이런 것만 찾아가면서, 그죠? 기본적으로 역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과 그 다음에 문왕과 주공이 해석하신 이 뜻들을 먼저 상세하게 살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먼저 알고, 다시 말해서 주역 64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잖아요. 그죠? 64개라고 하는 것은 건곤감리 빼놓으면은 기본적으로 60갑자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한 바퀴 삥 돌아가는데 이것을 이제 찾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부닥치고 거기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죠?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저런 것을 헤아리면 되는데, 그런 깊은 이치들은 안 하고 그냥 별의별 걸 다 찾아내더라. 그래서 호체가 뭐가 되고 도전계가 뭐가 되고 이런 쪽으로만 주로 이렇게 미루어 나가니 지금 그걸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힘써서 한갓
그저 그냥 한갓 그 호체나 미루는데 그냥 온갖 그저 노력을 다 하고 그저 그런 데만 힘쓰고 도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헛되이 힘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갓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헛되이 힘쓰기나 하고 그 다음에 완사에 역시 영공언이니 이렇게 되나요? 완사에 그리고 거기에는 그 점괘의 그 말씀들 효사나 그 다음에 괴사나 이런 것들을 그 음미함에 이런 것들을 음미하는데 또한 영 그러면은 멋대로 영 이렇게 되겠죠. 자기 멋대로 자 공언이나 일삼고 멋대로 지멋대로 보면 이제 우리가 점친 내용들 보면은 아주 지멋대로입니다. 그래서 멋대로 그냥 끌어다 붙이는 거죠. 우리 춘추에서도 보면 춘추 좌전에 이러면 몇 가지 이렇게 점 사례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참 멋대로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맞은 것들 그죠? 어쩌다 딱 맞은 것들 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표현해 놓은 것들인데 그래서 공언이나 바로 뭐 일삼고 일삼으니 수치 일본 능 쌍간이면 그런데 모름지기 하나의 뿌리에 그저 하나의 뿌리에 그저 뭐냐면 두 개의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죠? 아무리 많더라도 그저 하나의 뿌리에서 다 나가는 거죠. 원래 하나의 뿌리에서 밑에 뿌리에서 그 다음에 가지가 하나 나오고 때론 뭐 밑에 두 개가 나오고 뭐 여러 개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쨌든 모든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능이 가지가 옆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안다면 시신 천하여 만손이라 그래서 비로소 이 하나에서 내 1000명의 자식이 나오고 10,000명의 그저 자손들이 이렇게 쭉 나온다는 것을 그저 비로소 믿을 것이라. 끼낀 포이 위인의는 끼낀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요긴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포이시가 아주 요긴하게 그저 포이시가 사람의 뜻을 위하였고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것을 바로 위하신 것을 유유천고 향수론고 그랬습니다. 아득하고 아득한 그 천고에 누가 이런 것을 논했을꼬 그죠? 누구를 향하여서 논했을꼬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복희씨가 그죠? 아득한 그러니까 복희씨가 이미 상고시대의 복희씨가 이미 사람의 뜻을 위하여서 아득하고 아득한 그 천고의 시절에 누구를 향해서 논했을꼬 다시 말해서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바르게 살도록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다 일깨워서 그림으로 그려 놓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운장 유씨예요. 운장 유씨, 운장 유씨왈 역획 생어 태극이라 그죠? 역의 획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에서 나온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이치가 기리 위 천하지 지정이요 그 이치가 천하의 지극히 정미로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역획은 그 다음에 원어 도서라 그죠? 역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도서에서 하도와 낙서에서 근원하느니라. 그러므로 기 수이 천하지 지변이요 그러므로 그 수는 천하의 지극한 변함이 되고 그죠? 지극히 변하는 이치를 그래서 수에 다 담아두고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의논하거나 그럴 때 무슨 일을 이렇게 세워나갈 때 그런 그 일을 할 때 중간 변수가 뭐냐 이렇게 항상 따지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변동된 상황을 얘기할 때도 변수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라는 것은 천하의 지극한 변함이 되고 변함이 되니 이것이 바로 태극 이하라 변함이 되고 태극은 이치라 이렇게 되는 태극은 이치라 태극은 이치이니 형이 상자야요가 되는 거죠. 형체가 있으면서 그 형체가 있기 이전에 그죠? 형체가 드러나기 전에 그 위에 있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이니 필요 소위 후에 입이라 반드시 바로 이에 의지한 뒤에야 세워지느니라. 그러므로 수 분리오 도서지 수니 그래서 모름지기 다 도서에서 하도와 낙서의 수에서 그 떨어지지 아니하니 그죠? 떨어지지 아니하니 역 분리호 도서지 수요 또한 도서의
수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니 바로 태극 위 이지 원이요. 태극이 이치의 근원이요. 도서는 위수지 조요. 도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 할아버지가 되니 이치와 수는 본비 이치해라. 본래 두 가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합이 관지니 합하여서 보아야 관지라야 사가인이라. 이것을 두루 볼 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인 결론은 붓기씨의 그 64개를 보더라도 하도낙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다 하나의 이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쉬었